자, 반갑습니다. 미적분 원 첫 번째 강의이고요. 자, 미적분 원의 첫 번째 수열의 극한 단원 강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열의 극한 단원은 14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한 강의마다 이제 한 단원씩 필수 예제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수 예제만 풀이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습 문제 풀이도 같이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나중에 따로 강의를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필수 예제 풀고 유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서 있죠? 그 RPM이라든지 아니면 센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뭐 그런 유형서들을 풀어나가면서 개념들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유형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연습 문제를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수열의 극한 시간인데요. 자, 수열의 극한은 자, 처음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극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열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요. AN의 중괄호를 이렇게 치게 되면,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뜻하죠. 그래서 자, AN이 막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1, 2, 3, 4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런 수열이라면, 즉 AN이 N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이 한없이, 이 수열의 항이 한없이 커져갈 때 이게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호를 정의하나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수열의 항이 한없이 커져간다 라는 그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무한대로 간다는 한없이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1, 2, 3, 4, 5, 6, 7, 8에서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경우를 리미트 n이 무한대, 인피니트로 갈 때, 자, 이 an의 극한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자, 이런 기호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 2, 3, 4, 5, 6, 7, 8에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딱히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N인 경우는 이렇고요. 자, BN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BN이라고 하는 수열은요, 일반항을, 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열을, 이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죠?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BN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의 번호가 한없이 커져갈 때 BN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겠느냐?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자,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CN이라고 하는 수열을 한번 봅시다. CN이라고 하는 수열은 일반항이 n분의 1로 표현이 되는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땡땡땡땡땡땡. 자, 무한히 커져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CN이라고 하는 값은 한없이 어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리함수를 배웠잖아요. 유리함수 배웠고 무리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에 1사분면을 이렇게 그려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라는 거 봤었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온다 알고 있고요.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점점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었기 때문에 얘는 한없이 어딜 향해 가고 있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Cn은 어디로 수렴한다? 0이라고 하는 0으로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수렴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수열 Cn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수열 Cn의 극한값.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만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자, 무한대로 가는 상황만 생각하는 거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자, 0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값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C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반면 여기서는 Cn의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AN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Bn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Bn도 Bn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Cn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좀 특이한 수열을 한번 보죠. d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dn이라고 하는 수열은 항상 1이 되는 상수항을 항상 값으로 갖는 상수 수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 1, 1, 1, 1, 땡땡땡 이렇게 이제 가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 우리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dn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1로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1로 수렴한다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1이 되고 나서 1 일정한 값이 그 1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0으로 수렴한다는 말과 같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경우도 수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등호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은 이미 1이 되었던지 간에 아니면 1이 아직 되기 전에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던지 간에 똑같이 뭐라고 쓴다? 똑같이 등호라고 쓰고 자, 는 0이나 는 1을 붙여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의 첫 번째는 어떠한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산하는 쪽은 사실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렴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수렴하는 상황에 수렴하는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 이런 경우를 뭐 수렴한다, 이런 경우를 이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발산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수열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거니까 EN이라고 하는 수열을 한번 봅시다. E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표현되는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이 나오는 자,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수열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극한값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느냐? 자,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자, 발산 중에서도 왔다리 갔다리기 때문에 자, 진동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진동하는 발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진동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그 유한 확정값, 이런 확정값을 가지면서 진동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F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 F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가지면서 뒤에는 n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라고 하는 자 이런 값들을 가지면서 갈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fn의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이것은 뭐 한다? 그렇죠.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거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수렴과 발산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세요.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 그래서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 있으며 자 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계속해서 진동할 수도 있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진동하면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동하면서 커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 굳이 이제 이렇게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극한값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존재할 것인데 그 성질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익혀보고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조금은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수열의 극한값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자, 그거는 우리의 직관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수열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0의 입장에서도 한없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마이너스 1의 입장에서도 한없이 마이너스 1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의 입장에서 봐도 한없이 점점 마이너스 2에는 한없이 가까워져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을 조금 모호하게 정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극한 자체를 모호하게 정의를 해놨으니 그 극한의 성질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극한의 성질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값의 성질, 함수의 극한값이 가지는 어떤 성질들을 살펴볼 건데 자,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뭐냐면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렴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극한값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선수되어야 되는 이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죠? 여기서 굳이 수렴한다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알파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간다? 수렴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것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자,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가정 하에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이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사실들을 이걸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사실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수학과 가셔가지고 대학교 가서 증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상수 C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자, 상수 C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 C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빼내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C 곱하기, 자, 여기는 알파니까 C 곱하기 알파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즉, 실수배는 리미트를 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과 그 다음에 bn을 더할 때, 그죠? 더할 때, bn을 더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마치 분배 법칙을 하듯이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도 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를 붙여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수렴할 때. 그래서 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bn을 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n을 뺀 것도. 자, an에서 bn을 뺀 것도 마치 뭐 하듯이 분배 법칙을 쓰듯이 분배해도 된답니다. 언제? 수렴할 때. 그래서 자, 이거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과 bn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보장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도 분배 법칙 하듯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자, 네 번째 성질입니다. 자, 이거는 조건 없이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자, 다섯 번째는 나누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자, an과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각각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b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자, 누구로 나눈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나눈 걸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 여기서 우리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bn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 되는 순간 수열은 하나가 사라집니다. 하나가 존재할 수 없게 돼요.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1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라도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수열이 될 수 없는데, 자, bn이 하나라도 0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뺄 수밖에 없거든요.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눠서 결국 가까이 가는 값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자, 이렇게 안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 외쪽으로 플러스 알파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교과서 외적으로 선생님이 따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면서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도 좋을 정도로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극한값의 성질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요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아, 극한값에는 저런 성질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면
자, 여기까지는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것을 또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딱히 증명하여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일단 a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n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n분의 1이 0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인 어떤 성질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뭘 보냐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떤 수 1이라고 합시다. 1 빼기 an이 0으로 간다. 자, 0으로 간다. 자, 이거이면 자, 리미트 자, 지금 수렴한다라는 말 없습니다. 아직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선생님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1로 가야지만 0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냐,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를 이끌어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자, 박스 1번에 네 번째 어떤 dn을 어떤 예를 들었냐면 1 되는 상수만을 갖는 수열을 예를 들었거든요. 자, 상수만을 갖는 수열을 예를 들었는데 그 상수만을 갖는 수열은 일반항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계속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1로 간다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자, 1이라는 수열은 1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수열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이 수열 1로 수렴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고 수렴하는 놈은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그 뺀 값이 누구로 간다? 그 수렴하는 값과 그 수렴하는 값으로 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열에서 1이라고 하는 이 수열에서 누굴 뺀 거예요? 1-an이라고 하는 이 수렴하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수열을 뺀 거니까 그 값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1 빼기 1 빼기 빼기 an이니까 리미트 a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당연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꼭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8번은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가면 자, 얘는 참이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냥 참이니까 굳이 뭐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죠. 참인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리미트 무한대로 가고 이거 2고 그죠? 두 가지 조건을 줄 거거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자, 만약에 1로 간다고 칩시다. 1로. 자, 1로 간다고 쳤을 때 자, 우리는 이제 뭘 구하고 싶으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의 값이 도대체 어디로 수렴하느냐. 자, 어디로 수렴하느냐. 자, 이거를 이제 좀 찾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6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an이 무한대로 간다면 자, 얘는 반대로 꼭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발산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거이면 이거이란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수열 수렴합니까? 수렴하죠. 그 다음에
AN-BN이라는 수열 수렴합니까? 수렴하죠. 자, 수렴하는 놈과 수렴하는 놈을 적절하게 우리 뭐 할 수 있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다 할 수 있다. 근데 얘가 뭐 하면 나타나는 모양입니까? 두 개를 곱하면 나타나는 모양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자, 이 식과 이 식을 두 개를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떻게 됩니까? an분의 1, 그 다음에 an-bn이 되는데 그 곱한 값은 수렴하는 두 개의 값의 곱으로 나타나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an분의 bn이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7번에 의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야? 1로 가야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직관으로 당연한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관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얘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당연해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해진 거죠. 자, 당연해진 거니까 이 당연해진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끌어내시고 자,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극한의 성질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극한값을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왜? 이거 뭐 하는 거니까? 수렴한다면 그냥 모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실수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실수처럼. 그래서 이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렴한다라는 보장만 되어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있으면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는 거 우리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렴하는 놈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이 박스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박스로 정리를 해주는데 이 박스로 정리를 하다가 개념을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 예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 필수 예제를 풀 때는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저 박스에 번호 몇 번까지 할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려줄 거예요. 자, 오늘은 5번까지 할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5번까지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를 하고 싶다면 필기하는 공간을 좀 미리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6번까지 할 겁니다. 6번까지 할 거니까 자, 6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